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추위가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덕분에 공기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대를 보이겠고요. 다행히 내일까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날리겠는데요. 양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내일도 불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구름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서해안 일부 지방에는 아주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눈구름대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새벽까지 중부와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내일 대부분 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전반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는 8도나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도 오늘보다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의 경우 강계가 영하 15도로 오늘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대전 5도, 대구 6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고 북한의 경우 평양이 1도, 함흥 지방도 4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물결도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도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날씨와 영농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1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면서 종일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 시각 기상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 이어서 오늘은 영남 동해안 지방까지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정말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수요일마다 반짝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다 보면 특히 노지 작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따뜻한 겨울 환경을 지내고 있던 노지 작물들에게 갑자기 한파가 다가오게 되면 작물의 직접적인 동해를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이 얼기 때문에 서리빨과 건조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월동 중에 생존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과수는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어서 오늘 정도의 추위는 잘 견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 기온 변동이 크면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과나무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과수들은 겨울이 되면 발라와 발육 그리고 생육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자발적인 휴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휴면에 들어가게 되면 내한성이 가장 강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한파가 오게 되면 내한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냉해와 폭염 등으로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약해져 있고 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수나무의 지금 이 시기에 월동 관리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지난해 봄에는 냉해 피해가 있었고요. 또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도 찾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과나 배를 비롯한 과수 농가의 피해가 아주 컸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지방의 피해가 아주 심했다면서요.
네,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 재배 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각 도별 사과 재배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19,780헥타로 전국 재배 면적 33,234헥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북부 온대성 과수인데요. 사과 생육 온도를 살펴보면 휴면기인 겨울철 동해 온도는 영하 30도에서 영하 35도로 비교적 강한 추위에도 잘 견딥니다. 하지만 꽃눈이 맺히기 시작하는 개화기에는 영하 1도나 영하 2도만 되어도 엄피해, 즉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과의 생육저고는 평균 영상 18도에서 25도 사이로 대구 이북 지역의 내륙 지역만이 재배 적지입니다. 그리고 과일의 성숙기, 즉 과실 비대기의 저고는 영상 20도에서 25도 정도로 이보다 낮으면 성숙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이보다 높으면 착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 개화기인 4월에 급작스런 한파가 찾아왔고요. 또 과실 비대기인 7, 8월에는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쳤으니까 정말 사과 농가에서 많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경상북도 지방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경상북도 자료에 의하면요. 4월 7일과 8일 단 이틀 동안의 이상저온으로 20개 시군에서 과수 16,000여 헥타가 냉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과수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사과가 13,163헥타로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자두, 복숭아, 배순으로 4월에 냉해 피해를 받았습니다. 도내 지역별로 피해 규모를 보면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사과 산지에 피해가 컸는데요. 청송 지역이 3,000헥타가 넘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영동과 안동 역시 2,000헥타가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4월적인 냉해 피해가 있었고 또 7, 8월에는 기록적인 폭염도 찾아왔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지난 여름에 폭염특보 일수가 무려 51일이나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가 아주 심각했다죠. 네, 작년 여름의 폭염으로 경상북도에서만 농작물 1,200여 헥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중에서 과수가 피해 규모가 761헥타로 경상북도 전체 피해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도내 지역별로는 영주시가 290여 헥타의 피해를 입어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경과 상주시의 피해가 컸습니다. 네, 작년에 사과 농가에서는 정말 날씨 때문에 피해가 아주 컸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상북도의 사과 주산지인 대구, 청송, 영주, 안동 등의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4월의 냉해와 8월의 폭염으로 인해서 경상북도 사과 산지의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중 영주시는요, 냉해와 폭염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서 그 피해 규모가 아주 컸었는데요. 사실 영주는 경상북도의 3대 주로 사과 산지라고 꼽힐 만큼 재배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라면서요. 네, 영주시는 청송과 안동보다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분기점이 있는 소백산의 아래 위치하고 있어서 연평균 기온이 11.3도로 사과 생육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소백산의 해발 300m 산지 과원에서 사과를 생산하는 것도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는 그런 이점이 되는데요. 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기온의 계절별 격차와 일교차가 큰 것도
사과 생산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게다가 영주시는 사과의 색택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조량이 월등히 많은 지역인데요. 전국 평균 월 일조 시간 240시간에 비해서 272시간으로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사과 재배에 유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4월에 냉해와 8월에 폭염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당시 4월에 영주시의 기온을 살펴보면 이상 저온이 찾아온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4월 냉해 당시 영주시의 기온을 살펴보면요. 4월 1일부터 5일 닷새 사이의 평균 기온은 13.1도로 평년과 비교해 2.5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4월 6일부터 10일 사이의 평균 기온은 6.3도로 뚝 떨어지는데요. 같은 시기 평년과 비교하면 무려 3.9도나 낮았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해당 일의 최저 기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의 최저 기온을 살펴보면 5일은 영상 3.9도를 기록했지만 이후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7일에는 영하 1.3도, 8일에는 영하 0.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9일에는 영상 5.3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4월 초순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4월 7일과 8일 단 이틀 동안에 기온이 영하로 갑자기 떨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과 나무에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네, 작년과 같이 3, 4월에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 사과의 꽃이 좀 빨리 피게 됩니다. 그렇다가 갑자기 4월 7일과 8일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씨방이 얼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못 열리게 됩니다. 영주시를 예로 든다면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영주시는 전체적으로 냉해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소백산 아래에 있는 부성면과 풍기읍의 사과농가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사과가 냉해를 입게 되면 결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과가 삐뚤어진 모양으로 열리게 되거나 5월부터는 낙과 피해가 커지게 되는데요. 영주시의 경우에는 4월 냉해로 인해서 2,440헥타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여름에는 다시 폭염이 덮치게 됩니다. 사실 7, 8월은 사과 비대기로 사과 생육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과실 비대기의 생육 적정 온도에 대해서는 20도 안팎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7, 8월의 영주시의 기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가장 더웠던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7월 중순과 하순의 평균 기온은 26.8도, 27.9도로 평년보다는 2.8도, 2.9도가 높았습니다. 8월 상순의 기온 역시 26.9도로 평년보다는 1.6도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영주시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기준이 되는 최고 기온 32도 이상의 일수를 확인해 보니 7월 상순에는 7일, 7월 하순에는 10일, 8월 상순에는 6일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동안 영주시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은 총 47일이나 됐습니다. 과실 비대기에 이렇게 기온이 높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사과 나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이렇게 사과나무에 폭염이 오게 되면요. 첫째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늦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과실과 잎, 가지 중에 햇빛 대임 현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착색이 불량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과실 내에 수분이 없어져서 퍽퍽해지는 분지라 현상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사과의 산미가 떨어지고 저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사과의 착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사과의 재배 온도에 따라서 착색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17도와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붉은색으로 보기 좋게 착색된 반면에 22도에서는 중간중간 얼룩이 생긴 것처럼 모양이 좋지 않고 27도에서는 붉은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착색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온이 상승할수록 사과 열매의 횡축 생장이 촉진되기 때문에 가로로 넓고 납작한 사과가 생산하게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당시 영주시에서도 이 같은 피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폭염에 대해서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해 보았더니 농가마다 키우는 사과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폭염 피해를 정확하게 수치로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주시에 70%를 재배하고 있는 사과의 품종이 부사인데요. 이는 만생종인데 햇볕 대임 현상은 만생종보다 조생종에서 많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씨 때문에 작년에 가을에 사과의 수확은 평년 대비 3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영주시의 사과 재배 농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날씨 때문에 아주 힘드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작년에는 4월에 꽃필 무렵에요. 고온위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영하로 급격하게 고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사과 결실이 잘 안 되었어요. 꽃 속에 시방이 없어져서 열매가 잘 안 맺혔고요. 열매가 매달려 있다 해도 쉽게 떨어졌어요. 또 8, 9월에는 폭염 때문에 대임 현상이 일어나서 사과가 얼룩얼룩해지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열매가 누렇게 변하고 물러서 상품성이 많이 떨어졌죠. 네, 작년에는 정말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 가을에 작황은 어땠습니까? 작년에 작황은요. 날씨 때문에 농사 짓기가요. 최악이었었어요. 4월에는 이상 저온 때문에 고생했고요. 5월에는 또 우박이 오고 6월에는 가뭄이 또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가 8, 9월에는 폭염 때문에 사과 농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한 40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있었는데요. 작년처럼 날씨가 안 좋았던 해는 거의 없었어요. 저희 농가는 생산량이 한 20-30% 피해를 입었고요. 옆집 가선 농가의 어떤 농가는 한 70-80% 정도 줄어든 농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농사는 매우 힘들었지만 올해 농사는 지금부터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과를 위해서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십니까? 예, 좋은 지적인데요. 작년 겨울에는 가뭄과 추위가 겹쳐가지고요. 홍로 품종이 한 20% 정도 또 저희 농장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초겨울에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은 이런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무의 기력도 회복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온이 따뜻할 때 호수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나무 밑에 점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주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작년에 냉해와 폭염으로 지금 사과 나무는 무척 지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농가에서는 무엇보다도 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나무들의 양분이 떨어진 것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고 또 폭염 때문에 이 양분의 손실 역시 매우 컸었습니다. 따라서 과실 생산에 소모된 양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육 초기에 이용할 저장 양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거름을 넉넉하게 주고 땅이 얼기 전까지 관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네, 올겨울에는 날씨가 예년과 비슷하다고 전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같이 기온 변화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과나무가 겨울에 잘 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아주 밀식을 했던 과수원이나 아니면 낙과 피해가 컸던 과수원의 경우에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동해 예방을 위해서
땅으로부터 1m 높이까지 나무 원줄기에 백색 수성 페인트를 발라주시거나 또는 신문지나 반사필름 등 보온 재료를 이용해서 감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의 경우에는 겨울 동안에 가지치기를 하지 마시고 3월 하순이나 4월 상순까지 기다렸다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앞서서 40년 동안 사과 농사를 지은 농부도 작년 날씨는 매우 힘들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부디 올해는 날씨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주시에서 사과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죠. 부성면, 풍기읍, 안정면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내일은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